서예교실 한문서예 서예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이것 꼭 알아야 초보서예 제대로. 우선 우리가 그 서예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요소들이 있는데, 지필법이나 자세는 기본이고, 우선 우리가 운필이 있죠. 운필. 붓을 옮겨가는 거를 운필이라 그러죠. 그러면 붓을 쓰는 거, 붓을 다스리는 거는 용필이라 그럽니다. 용필. 그러니까 용필 있고, 그 다음에 핵의 구성이 있죠. 핵을 긋는데 그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작을 기필이라 그러고, 또 옮겨가는 거를 행필이라 그러고, 또 마무리를 수필이라 그러는데, 기필에서는 역입을 해야 하고요. 행필에서는 또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3절을 해야 되고, 또 수필부에서는 붓끝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해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핵을 긋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중봉이라고 있죠. 중봉을 긋기 위해서는 핵의 형태, 핵의 방향에 따라 중봉으로 긋기 위해서는 분면 바꿔주기가 있습니다. 분면 바꾸기. 그 다음에 분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붓끝 세우기. 붓끝 세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운필과 용필을 할 때는 원필이 있고 방필이 있습니다. 서예에서는 그 핵의 형태나 글꼴이 둥글둥글한 걸 원필이라 그러고, 또 각이 져 있는 걸 방필이라 그러는데, 전서, 예서, 해서, 행서 모두가 다 원필체가 있고 방필체가 있습니다. 행서 같은 거는 원필, 방필이 적당히 섞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을 긋는 거를 이렇게 긋는 거를 운필이라 그래요. 핵을 긋는 걸 운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용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봉으로 가서 붓을 세우려 그러면은 가슴을 펴시고 허리를 펴시고 팔꿈치를 내밀면서 띄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3절을 가서 붓끝을 잘 다스려서 가는 거를 붓 쓰는 거 용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해구 구성이 있죠. 해구 구성. 가르핵을 이렇게 그었어요. 또는 이렇게 모가 나게 그었어요. 이거는 원필이죠. 이거는 방필이죠. 그럴 때 기필이 있고 행필이 있고 수필이 있습니다. 기필할 때는 여기, 시작을 기필이라 그랬죠. 기필할 때는 여기입을 해서 이렇게 여기입을 해서 해야 되고, 행필할 때는 한 번에 쭉 가지 않습니다. 하나, 둘, 세 번 쉬어갑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목물을
종이가 흡수해 버려요. 그러면은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서 멈출 때 붓을 세워주면은 목물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물이 충실하게 잘 묻어서 끝까지 가게 되어 있죠. 또 그렇기도 하고, 붓끝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우선 힘이 빠져 있죠. 그래서 세우면서 붓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힘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 붓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여기 아시죠? 수필, 그래서 붓꽃이 해봉 돌아온다. 자, 기필할 때 여기 비해서 동글동글하게 했죠. 원필이죠. 하나, 둘, 셋. 끝에 가서 이렇게 돌아와. 이거는 원필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필. 방필은 자, 여기 들어가서 기필할 때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놓고 세워요. 세워서 넘겨. 각이 져 있죠. 자, 행필할 때 하나, 둘, 셋. 끝에 가서 마무리도 각이지게 마무리합니다. 원필과 방필. 그래서 핵을 긋는데 기필이 있고 끌고 가는 행필이 있고 마무리에 수필이 있다. 기필할 때는 역입을 하고 행필할 때는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을 붓끝을 세워줘서 멈출 때 세워줘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은 수필, 붓끝이 돌아온다. 붓끝이 돌아올 때는 붓끝이 꺾여져 있는 그 붓끝이 다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태로 회복을 하게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기필할 때 여기불 해서 끝을 살짝 감춰요. 이걸 장봉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자, 하나 여기서 놓다가 다시 세워주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놓고 끝에 가서 이렇게 딱 세워서 돌아오면 붓끝이 원위치로 돌아와 있어요. 그게 이제 회봉인 것입니다. 수필부에서 회봉, 붓끝을 다시 돌아오게 해라.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기필을 할 때 역입하고 행필을 할 때 삼재를 하고 수필을 할 때 회봉을 하고 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로로 한번 해볼까요? 세로로. 자, 시작을 기필할 때 역입을 하고, 자, 행필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수필부에서 동글동글하게 들어서 회봉해주고, 자, 여기 다시 기필할 때 역입을 해서 동글동글하게 해주죠. 원필이죠. 자, 내려올 때 한 번에 쭉 그자오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죠. 자, 들어가서 역입을 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하나 또 다시 세워주고 놓고 다시 세워주고 놓고 수필부에서 붓끝을 모아서 다시 걷어줍니다. 회봉해주죠. 회봉을 해주면 붓끝이 처음 시작처럼 딱 뻗어 있어요. 일자로 펴져 있죠. 붓끝이. 자, 각이 지게 되는 거 방필, 이건 원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여기 기필할 때 여기 들어가서 놓고 딱 세워서 넘겨. 이 각이 지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딱 세워서 붓끝을 세워야 돼.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걷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기필할 때 여기 비해서 이렇게 놓고 옆으로 놔야 되겠죠. 어야 각이 지죠. 다 세워서 넘겨. 하나 3절 할 때 세워서 주고 또 멈출 때 세워주고 딱 붓끝을 세워서 왼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이제 방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기필할 때 역입을 했죠. 옮겨오는 게는 행필 3제를 했죠. 마무리를 수필
이는 해봉을 했습니다. 해봉. 그렇게 해서 붓꽃이 시작과 똑같은 형태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해봉이다. 그렇게 해서 핵의 구성, 기필, 핵을 그을 때의 구성 요소들이죠. 기필, 행필, 수필. 그 다음에 이제 중봉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중봉. 중봉.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이런 형태죠. 또는 이런 동그란 은필이죠. 핵이 이렇게 중앙선을 타고 와야 돼. 붓끝이. 핵의 봉자는 붓끝이에요. 중앙선을 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핵을 여기부터 해서 기필할 때 여기부터 놨을 때 붓끝이 까만 핵의 가운데로 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 들어가서 기필할 때 여기 들어가서 넘겨서 놓고 하나, 둘, 셋. 아까 핵들하고 똑같은데 다시 설명 이제 중봉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핵을 다시 긋습니다. 그래서 핵을 그으실 때 허리를 펴지 않고 팔꿈치를 내놓으면서 뛰지 않으시면, 팔꿈치 들어주지 않으면 붓이 이렇게 뉘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어버립니다. 그럼 붓끝이 어디 있죠? 위에가 있어. 붓끝이 위에가 있어. 이렇게. 이건 안 돼. 반드시 또 내리 끊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빗다가니, 비스듬히 빗다가니 잡으면은 내릴 때 이렇게 붓끝이 한쪽에 있죠? 여기, 이게 이쪽에 있죠? 붓끝이. 이거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가서 놓고, 붓끝이 까만 먹선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하는 게 중봉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각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까도 앞에서 했습니다만은, 자, 방필. 원필은 좀 하기가 쉽지만 방필은 중봉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필은 바로 들어가서 전설 쓸 때 많이 하죠. 전설 쓸 때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원필이 나와요. 중봉으로 하기가 좀 쉬운데, 방필은 각이 져 있는 그 핵의 형태는 중봉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죠. 붓끝이 위로 가버렸죠. 위로 가버렸죠.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중봉은, 자, 왼쪽 면으로 들어가서 놓고 세워서 놓고 하나, 둘, 셋 딱 세워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서 돌아와. 이게 이제 중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서 좁으면을 놓고 다시 세워서 넘겨서 가야 붓끝이 나란히 펴져서 까만 목선의 중앙선을 타고 가고 있죠. 이게 이제 중봉이에요. 네,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쓰니까 좀 번졌습니다만은, 자, 왼쪽 면으로 여기를 들어가 기필할 때 들어가.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막 다시 붓끝에 힘을 주고 세워서 넘기면은, 자, 하나, 둘, 셋 딱 세우면 붓이 이렇게 일자로 펴졌어요. 그때 붓끝을 올려서 내려올 때 이렇게 중봉으로 온다. 다음에 중봉으로 하기 위해서 분면 바꾸기가 있습니다. 분면 바꾸기. 이 중봉으로 정말 중봉이 중요한데, 중봉으로 하기 위해서 분면 바꾸기. 이 중면 바꾸기 위해서 붓끝 세우기.
북구 세우기가 있어요. 자, 제가 그 한문서의 기초편을 이렇게 부분을 끊어서 뭐 한일자 쓰는 법, 길령자 쓰는 법 이렇게 중봉 이렇게 하고 또 뭐 해그 북구 세우기, 팔면 사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부분을 올려 드렸어요. 올린 게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짧은 시간에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총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자, 분면 바꾸기. 자, 기필할 때는 왼쪽 면으로 들어가요. 원필을 쓸 때 원필체에서 이렇게 들어 끝을 구부려. 끝을 구부려 둥글둥글 원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가 둘, 셋, 여기서 살짝 들어서 빼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옆면으로 와. 여기 들어갈 때는 왼쪽 면으로 들어갔어요. 행필할 때는 오른쪽 면으로 갔어요. 마무리할 때 수필부에서 해봉할 때 또 왼쪽 면으로 왔어요. 이거는 쉬워. 원필은 좀 쉽죠, 대체로. 그러면 이제 방필이 어려운데, 방필이, 자, 여기 할 때는 이 붓은 원이잖아요. 원이기 때문에 사방 팔방으로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어요. 사방 팔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 둥근 붓이단 말이죠. 어느 방향으로 다 갈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한일자 이 가로에 끊는 데는 우선 방필체, 자, 왼쪽으로 들어가요.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제 가력을 긋기 위해서는. 그러면 바로 가면 안 돼. 이걸 다시 세워서 넘겨줘. 여기서 분면 바꾸기를 하기 위해서 붓끝을 세워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에도 붓끝 세우기, 뭐 팔면 사용법 다 해드린 게 있는데, 지금 총 정리 시간인데, 자, 여기할 때, 기필할 때 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할 때 왼쪽 면으로 들어가. 그럼 두께를 나타내야 되는데, 두께 넣을 때는 이렇게 놔야 되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대로 끌고 가버리면은 편봉이 되버려. 편봉이. 붓끝이 이로 갔죠? 안 된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자, 다시 여기 할 때 왼쪽 면으로 갔어. 두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놨어. 다시 세워. 밀어서 세워. 들지 말고 밀어서 세워요. 넘겨서 가야 이게 중봉으로 되거든. 자, 세워서 또 윗면으로 위로 올라가. 이때는 윗면으로 올라가. 또 아래면으로 내려와. 다시 해봉할 때는 왼면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 잘게 나눠 놓으면은 8붓이 원이지만은 잘게 면을 만들려고 하면은 8면까지 만들 수가 있어. 더 잘게도 16면도 되겠죠. 만들 수 있겠지만은 우선 조금 대충 한 8면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쓴다고 보면은 그때마다 두세 개 면을 이용해서 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원필은 바로 왼쪽 면으로 들어가서 그 붓끝을 감추고 이렇게 바로 나가면은 중봉이 돼요. 쉬워. 계속 또 돌아오고 왼쪽 면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방필은 자, 왼쪽 면으로 여기를 들어가요. 두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 또 이렇게 놔야 돼. 두께를 나타내 이 정도 놔야 돼. 그러면 바로 가면 안 되는데 다시 세워. 다시 붓을 세워야 돼. 그래서 넘겨서 가야 중봉으로 가면서 맑은 핵이 나온다. 편봉으로 하면 맑은 핵이 안 나와요.
자, 붓꽃을 세워. 그럼 붓꽃이 딱 일자로 펴졌죠? 그럼 붓꽃을 올려서 내려와서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다시 세워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이제 분면 바꾸기에서 붓꽃을 세우기를 잘해야 돼. 반드시 붓글씨는 이 서예는 한글이든 한문이든 무조건 이 분면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만 중봉으로 되면서 제대로 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붓끝을 그때그때마다 잘 세워줘야 돼. 붓끝 세우기. 그래야만이 중봉으로, 우리가 중봉으로 잘 쓸 수가 있고, 중봉으로 써야만이 핵이 맑은 핵, 청핵이 나옵니다. 우리 이 검정 먹색은 우리가 검정색이라고 안 하죠. 검정색하고는 다릅니다. 먹색 시무함이 숨어있는, 시무함이 숨어있는 그런 먹색입니다. 그래서 먹색은 아주 맑고 해서 글씨를 써놓으면 맑은 색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면은 글씨가 정말 멋지게 보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서예를 시작할 때 기필이 있고 행필이 있고 또 수필이 있죠. 기필할 때는 여기 3절, 행필할 때는 3절, 수필할 때는 해봉이 있고, 그 다음에 중봉으로 하기 위해서 분면 바꾸기, 붓구 세우기가 있는데, 자, 기필할 때 여기 입을 하면 왼쪽 면으로 들어가. 자, 두께를 나타내기 위해서 놔. 그 다음에 세워서 넘겨. 하나, 행필할 때 한 번, 둘, 3절을 가. 다 세워서 붓꽃을 올렸다가 내려서 돌아온다. 이게 이제 방필핵이야. 이걸 원필핵, 방필핵. 자, 방필핵을 어려워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왼쪽 면으로 여기입을 해. 그리고 아랫면으로 두께를 나타내서 그대로 이제 분면을 바꾸기 위해서 세워. 그래서 분면을 바꿔줘. 자, 하나, 둘, 셋. 또 세워. 또 분면을 바꾸기 위해서 세워. 또 올려. 또 세워. 분면을 바꾸기 위해서 세워서 또 내려와. 또 분면을 바꿔서 이렇게 분면을 바꿔 세워서 분면을 바꿔서 돌아온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빈자리가 있어서. 자, 왼쪽 면으로 여기입을 했다. 그럼 세워서 붓기가 나타났죠. 다시 세워야 분면이 바꿔집니다. 자, 세워서 넘겼어. 그러면은 또 가서 또 세워야 돼. 세워야 붓꽃이 일자로 펴지죠. 그러면 2로 갔고, 또 분면을 바꿔서 아래로 내려왔어. 또 세워서 분면을 바꿔서 해봉 돌아왔다. 이래서 이제 방필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무 목자를 쓰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 나무 목자. 자, 원필로 된 전소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기필할 때 여기입을 해. 이렇게 3절을 해서 와야 돼. 한 번에 오지 않고 또 기필할 때 여기입을 해서 하나, 둘, 셋. 또 핵은 그 운필은 대체로 많은 그 핵들이 좌에서 우로 가죠. 그런데 위에서 좌로 가는 핵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가죠. 좌에서 우로 위에서 좌로 갔죠. 모든 핵은 좌에서 우로 가게 되는데 오른쪽에서 위에서 좌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나무 목자, 원필로 된 나무 목자, 전소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놓고, 자, 이렇게 해서 3절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삼절에서 내려왔죠? 자, 여기서 걷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좌로 갔죠? 좌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서는 방필이에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것도 방필체, 해소체, 방필체, 6조체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 우선 한일자 먼저 써야 되겠죠. 한일자 쓸 때 역입을 해. 그 다음에 두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이지게 놨어. 세워서 넘겨. 중봉으로 하나, 둘, 셋 가서 딱 세운 다음에 붓끝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마무리를 해요. 이게 이제 붓끝 세우기, 분면 바꾸기를 다 잘 한 거죠. 자, 여기입을 해서 놔. 또 세워서 분면 바꾸기 했어. 얘를 그을 때 3절을 해야 돼. 또 세워서 반드시 분면 바꿔야 되는데 세워야 돼. 세우지 않으면 분면이 안 바꿔져요. 자, 하나, 둘, 셋. 크게 눌러서 여기서도 파임이 어려운데 이걸 파임이라 그러죠. 여기서도 세워. 붓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 세워서 분면을 살짝 바꿔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책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전소체 아니죠 예소체도 자, 한일자를 먼저 쓰겠습니다. 방필체죠. 을령비나 이런 예기비 스타일로 쓸 텐데요. 한일자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딱 마무리를 이렇게 그냥 예서에서는 그 끝부분을 그냥 수필만 자연스럽게 수필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밑에서도 갈고리 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필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삐침에서도 예서에서는 이렇게 붓꽃을 세워서 걷어주죠. 자, 파임은 비슷합니다만 끝에 가서 모양이 좀 틀려. 굉장히 강하면서 이렇게 올려줘야 돼.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소체 이렇게 각이 진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본필로 자, 끝에 가서는 예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어주면 돼. 자, 항상 기필할 때 여기 들어가서 붓을 세워서 분면을 바꿔줬죠. 자, 세워서 그래서 딱 세워서 분면을 바꿔서 세워야만이 분면이 바뀝니다. 자, 조금 이때 하죠. 그 다음에 행서도 방필과 온필이 같이 쓰이죠. 행서는 같이 많이 쓰이죠. 자, 놓고 붓고도 세워서 넘겨.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세워서 분면을 넘겨. 그래서 세워서 분면을 넘겨. 예, 이렇게. 자, 한 자만 더 써보겠습니다. 행소. 항상 기필할 때는 여기 비해서 놓고 붓을 세워서 분면을 바꿔줘. 바꿔내서 꺼야 됩니다. 여기서 또 세워서 분면을 바꿔서 거두어. 이렇게 손 이렇게 들어가. 또 세워서 분면을 바꿔. 하나, 둘. 여기서 세워서 분면을 바꿔서 들어가봐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삐뚤어졌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예 제대로 하시려면은 이러한 기본 요소들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